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이슈와 또 보다 면밀한 토크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은 엔비디아를 주제로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설명해 주실 분 간략히 좀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기억이죠.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토록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엔비디아의 시작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와 게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그래픽 처리 장치, 바로 이 CPU의 선도주자로 많이들 알고 있죠. 하지만 이 회사가 처음 설립된 1993년에 잭슨왕과 그의 공동創立자들이 설립했을 땐 이 게임과 멀티미디어 시장에 집중을 했었던 조금은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건 1999년에 이 출시한 지포스 256이었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의 GPU가 탄생을 한 순간이었었죠. 이 엔비디아는 이때부터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나가면서 게임과 멀티미디어의 혁신을 좀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에서 좀 옛날부터 사실은 엔비디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명했고, 근데 왜 이 순간에 각광을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죠. 본부장 궁금하신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이유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단순히 게임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됐기 때문입니다. AI와 딥러닝의 이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데 엔비디아의 GPU가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챗 GPT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엔비디아의 GPT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엔비디아가 좀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가 모든 것들을 좀 움직이는 시대에 엔비디아 기술이 왜 중요한지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근데 사실은 단순하게 기술만으로 성공을 한 거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독점한 진짜 이유는요, 바로 생태계를 또 구축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병렬 컴퓨팅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이 GPU의 성능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AI 연구자 개발자들과 쿠다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좀 거의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단순히 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생태계를 좀 넓혀가면서 누구나 쉽게 엔비디아 기술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실은 다른 회사들은 없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회사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어떤 회사, 어떤 분류의 회사들이요? 이거에 빅테크 관계된 뭐 경쟁 업체라든지 그 GPU 회사를 말씀하시는 네, 회사? 그렇죠. AMD나 사실 인텔과 인텔과 네, 같은 퀄컴이나 네, 뭐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경쟁자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서 AMD와 제공하는 로캠과 같은 플랫폼이 아직은 엔비디아의 쿠다만큼 강력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AI 연산에 특화된 텐서코어라는 전용 하드웨어를 좀 갖추고 있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발 더 앞선 상황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전용 GPU 시장에서 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점유율은 경쟁사들이 좀 따라오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 과거의 영광과 이 단순하게 그냥 이거를 유지해 오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분석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미래 핵심 기술에서 조금은 더욱더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선두주자이자 그리고 생태계 구축자로서 엔비디아가 만들어 나갈 미래가 조금 더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와 그리고 기술의 혁신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 함께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고유림 아나운서께서 소개를 좀 더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좀 자세히. 네, 아, 조금 예. 더 디테일한 아, 부분 아, 잡아주시기로 예. 하셔가지고 그럼- 이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브리핑 해주신 거를 이제 네.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 어떻게 시청자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역사적 흐름과 그리고 엔비디아만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 잡아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엔비디아만의 독창적인 부분 그리고 독보적인 부분이 어떤 걸지 함께 좀 짚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본인은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던 네. 요인 중에 뭐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같이 함께 봐오면서 봤었던 본인만의 생태계 구축이 사실은 경쟁 업체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엔비디아만의 좀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조금 더 제가 짚어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이야기 바로 한번 네, 고유림 네. 아나운서 오늘 처음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 뵙게 되는 네. 것 같은데 본인 소개도 좀 같이 드려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유림이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엔비디아가 GPU를 독점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알다시피 GPU 업계에서 독보적인 강자인데요. 미국의 아까 이야기 나눴던 AMD나 인텔도 GPU 제품을 보이고 있지만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시장과 비교하면 영향력은 조금 적다고 합니다. 특히 서버에 탑재되고 있는 GPU의 약 90%가 엔비디아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경쟁사를 따돌리고 GPU 시장을 차지한 데는 정말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우리 CEO의 기술 리더십, 그리고 고성능 GPU 지배력 강화,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 파트너사와 긴밀한 사업 협력, 고급 인재 영입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GPU 개념을 정립한 오리지널 브랜드 가치가 아무래도 민주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PU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픽 작업에서 특화된 프로세서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종류이고요. 연산을 한다는 점에서 CPU와 비슷하지만 쓰임은 꽤나 다르다고 합니다. 프로세서에서 코어라는 부분이 있고 GPU는 대량의 중급 코어를 병렬 배치했다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대화하는 게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구현하는 화려한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대량의 픽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엔비디아에서 가능하게 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했고요. 또 제가 조사했던 거는 GPU 부분도 있지만 요즘 엔비디아의 이 흐름세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을 제친 엔비디아라고 해서 상승세를 주목한 기사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테슬라에 밀렸다 하는 두 가지 시점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테슬라에 밀렸다 엔비디아가 이런 기사에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영은 선생님 시총이- 어떻게 시총 차이가 생각하시나요? 너무 많이 나서 그쵸. 그래서 하기에는 사실은 네, 시총 차이가 뭐 한 4배 정도 차이가 그쵸. 나서 그쵸. 예, 시총이 뭐 3억 6천이고 이쪽은 이제 1조가 이제 네. 3조 6천이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밀린 것 같지는 않고 살짝 이제 뭐 그런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AI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절대 강자고 기본적으로 GPU가 AI 시장에서 연산자를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했던 블랙엘이 너무나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의 강세는 계속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시장을 재편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고 시장 재편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재편을 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전 세계 시장 재편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엔비디아 영향력 속에 모두 다 있을 것 같고 향후에 AI 시장을 엔비디아가 이제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GPU를 빼고 나서 AI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 다음에 있는 이제 블랙휠 다음 시즌 모델도 어쨌든 엔비디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다음 모델도 어차피 엔비디아가 하게 되면 이 다음 모델조차도 이제 엔비디아를 따라갈 자가 없기 때문에 또 독점하는. 예, 그쵸.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술력을 따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인텔이나 뭐 나머지 거하고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멜라녹스를 인수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를 따라갈 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더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테슬라하고는 비교 자체가 일단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볼 때. 그 트럼프 주라고 네네. 하면서 약간의 약세를 보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사가 작성된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사실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다르면서도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미국 시장 안에 있다 보니 두 주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엔비디아 하면 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야기를 이야기 빼놓을 그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생각하신 분 있으실까요? 뭐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부분적인 이제 콜 테스트 통과가 있었고 그쵸.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 주가에 관한 악재는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의 상생 관계로 좀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와 계속되는 뭐 이러한 HBM4에 관해서도 계속되는 이야기들 진전 사항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바닥을 찍는데 그 안에서 호재라고 HBM4가 나왔는데도 극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HBM4에서 승부수를 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영 아나운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를 이기려면 그 좀 신뢰감을 더 쌓아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진행이 됐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기사를 보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개발을 내년까지 끝내겠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님이 조금 더 개발을 서두르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블랙엘 이후에 루빈이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에 조금 발빠르게 맞춰서 개발을 해야 돼서 이런 조금 더 개발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할 것 같아요? 사실 마음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 국민주잖아요. 그죠, 국민주의죠. 네, 저희 네. 아버지도 갖고 계신데 맞아요. 하루빨리 조금 개발이 돼서 조금 더 호재에 힘을 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분발을 해야죠. 네, 그렇죠. 파이팅. 혹시 또 다른 내용들 또 준비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면 저희 Q&A를 한번 그럼 그럴까요? 해볼까요? Q&A. 저도 좋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또 많기도 했었. 저가 물어보고 답을 답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전문가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궁금한 걸 물어보신다고. 지영 아나운서님 오시면 진짜 많이 좀 네. 배워가고 싶다. 엔비디아에 관해서는 이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도 엔비디아 완전 전문가가 박사세요. 계시잖아요. 네, 박사셔가지고 정말요? 궁금한 거 오. 여쭤보세요. 토스. 네. 여쭤보세요. 토스. 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나마 엔비디아와 조금 적대할 수 있는 좀 보는 기업이 또 있을까요? 아니 대적할 때는 지금 없죠. 지금 아예 없다고 보시나요? 엔비디아를 진짜 대적할 때는 없죠. 엔비디아와 기본적으로 어디가 상생할 수 있을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제 HBM4가 이제 어떻게 잘 해서 나갈지에 대한 것들, 그걸 잘해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루빈에 관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고 루빈 울트라는 이제 블랙웰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AI라는 것들이 그냥 그 GPU를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게 여러 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런 게 9천만 원 정도 해요. 이런 게 하나. 오, 비싸. 9천에서 1억 정도 하는데 이게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싸서 웬만한 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싼 거라 그 웬만한 기업에서 할 수 없어서 지금 클라우드가 잘 되는 것들이 이제 이 클라우드에 이런 것들 장착해 놓고 렌탈해서 쓰는 기업들이 늘어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WS나 이제 저기 애저나 이런 것들 사업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AI 사업들이 잘 되는 것들이 그렇게 연관된 사업들이 잘 되고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 사업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원전 사업에서 원전 사업이 에너지 사업과도 다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연관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사업들이 2차 산업이 다 연관돼 있을 건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사업들이 번창할 거니까 이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또 준비가 돼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들이 좀 걱정스럽긴 하죠.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HBM에 관련해서 이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HBM과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어떤 그거를 통과했을지 안 했을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잘 모르겠다. 뭐 언론에서는 통과했다는 것도 있고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통과한 건지 안 한 건지 삼성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통과했으면 다행인데 통과하지 않았으면 또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이닉스는 분명하게 통과를 한 것 같은데 그 가이드를 근데 이게 HBM 쪽에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같이 하이닉스와 같이 실적을 냈으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다행히 통과됐으면 이제 HBM4에 통과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저희가 이제 그다음 주가에 반영이 돼서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한 기업을 먹여 살리고 죽일 정도로 엔비디아가 지금 아주 핫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총도 지금 얼마 전에 3조 6천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이게 아주 핫한 기업이라서 시총이 4조 달러를 제일 먼저 돌파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럴 정도로 지금 핫한 기업을 4조 달러 꿈의 4조 달러를 돌파할 거. 물론 지금 트럼프 정부 때문에 약간 숨을 죽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기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제 지금 예상 달러를 뭐 160달러로 지금 잡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잡는 데가 그럴 정도로 지금 아주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주식 주당 가격을 그렇게 높게 보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되게 반도체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좋지 않게 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을 정도로 이제 되게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는 가장 전망이 좋은 기업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GPU 하여튼 이게 영업이익률도 77%나 된대요. 그럴 정도로 이게 괜찮은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어쨌든 괜찮은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GPU가 본인도 이렇게 젠수당 자체도 GPU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일 줄도 몰랐을 거예요. AI 쓰일 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원래 이제 이게 게임용 이쪽으로 쓰일 줄 알았지 AI 쪽에 쓰일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 제가 볼 때 비아그라처럼 결혼된 게 아닌가. 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이게 딥러닝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잘 활용이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연산이나 이런 쪽으로 과연 많은 쪽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렇게 쓰이면서 이게 이제 많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왜 엔비디아가 이쪽으로 많이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더 많이 이쪽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다른 GPU 그룹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만 살아남았을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GPU 기업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쓸 때 옛날에 엔비디아 말고도 GPU를 썼던 것 같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컴퓨터 썼을 때. 근데 그 그룹이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왜 없어졌는지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 없어졌는지. 왜냐면 지포스 말고 나머지도 있었었거든요. 제가 쓸 때. 근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왜 없어졌는지, 경쟁에서 왜 사라졌는지 그런
다 그냥 사라졌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왜 다 없어졌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왜 없어졌을까? 왜냐면 이게 호황인데 다 왜 경쟁에서 사라졌는지 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전체적으로 다 호황인데 왜 거기 살아남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MD는 왜 이게 GPU 쪽이 호황인데 왜 이게 갈팡질팡하면서 그쪽에 왜 다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고 CPU와 GPU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들고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이게 왜 얘네들은 CPU 사업에도 찔끔, GPU 사업에도 찔끔 이럴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들면서 왜 이쪽으로 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왜 애플은 이쪽에 또 전념을 하지 못할까 이런 애플 같은 기업도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엔비디아가 진짜 공격적으로 잘 나가는구나 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젠 격차가 좀 많이 너무 벌어져서 벌어져서. 뛰어넘기가 맞아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 내용을 이제 좀 도와드리자면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SK 하이닉스의 생산 물량이 내년까지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건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어요. 네, 그래서 네, 네. 2025년도까지는 아마 따라잡기 어려울 거고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HBM 부문에 관해서는 하이닉스가 우위를 선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컨콜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이 HBM4에 관한 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그 이제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돌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빨리 달라고 이제 젠슨하이 그랬다라고 해서 이미 뭐 이렇게 네, 추진 네.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그래도 네. 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측에서 내다보는 그 시기도 사실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이것도 맞추지 못할 것이다. 이런 또 시장에 뭐라 그러지 이제는 신뢰가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이닉스와의 격차는 이제 더욱더 커질 것 같고 해외에 있는 아이비들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시장 경쟁력에 관해서는 역시나 SK 하이닉스 쪽에 훨씬 더 좋은 전망들을 지금은 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국내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해결을 해봐야 될 부분일 거고 그만큼 HBM이 굉장히 중요한 그건 맞는 거일 것 같아요. 반도체 중에서도. HBM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이 HBM 덕분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면이 중요하고요. 있었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그 납품하는데 1위를 선점하다 보니까 서로 상생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다른 또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 없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저희 나라 기업이 GPU로서 엔비디아를 뛰어넘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HBM 쪽으로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HBM 시장 자체가 지금 2024년도에는 1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하나로 하면 이제 25조 원 정도 되는 거고 그게 내년에는요. 2배 이상 성장을 해요. 66조 원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HBM에 관한 수요도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은 계속 성장을 당분간 할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점유율을 가져가는 건 좋은 것 같고 또 굉장히 다행인 건 이제 올해만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3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HBM에 관한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2.5%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42.4%를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양산에 조금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론이 5.1%의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HBM 시장 자체만큼은 국내 기업이 90% 이상을 사실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론에게도 내어주지 않게끔 하는 전략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경쟁 구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봤을 때는 HBM에 관한 시장 경쟁력들과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게끔 하는 뭐 국가적인 서포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같이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뭐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예, 그런 어떻게 될지 잘 부분도 모르겠어요. 있고요. 중국이 얼마나 따라왔나요? 중국이 이제 근데 한 4, 5년 정도 차이는 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원체 모방을 잘해가지고 그렇죠. 잘 뺏기는. 네. 그 지금 이제 뭐 한 2단계까지 따라온 거 3단 정도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3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개발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4, 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중국이 금방 또 따라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근데 어디까지 따라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이 얼마만큼 따라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엔비디아랑 중국은 계약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미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하지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국이 기술력으로 계속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따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앞서 나가기 저희는 어쨌든 고급화 전략을 계속 가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HBM이 사실 고부가 가치 산업이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률이 많이 남는 그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 이 사업을 커 나가는 게 국가 과제라고 봐도 저는 크게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반도체 여러분들도 막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 갖기 전엔 크게 관심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진 만큼 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HBM에 관해서 혹시 더 할 이야기 있을까요? 공부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젠슨왕 엔비디아에 관해서? 저는 일단 엔비디아가 강세인 거는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었는데 역사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역시나 엔비디아는 좀 그럴만하다. 엔비디아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젠슨왕의 네. 그 CEO적인 독보적인 면모와 맞아요. 그런 네, 게 이런 좀 부분들이 역시 엔비디아는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없다. 다른 것들이 엔비디아를 제낄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새겨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독보적인 세계적인 그룹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흐름도 되게 잘 탄 것 같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도 잘 또 흐름을 타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물론 더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요 생태계에 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전문가시니까. 네.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날 요전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을 깨는 기업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젠슨왕이라는 친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2년마다 이제 반도체가 계속 나오는 것들을 이제 1년마다 맞다. 예 블랙을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그 새로 나오는 아, 저 갑자기 까먹었어요. 예. 루빈 루빈이 네, 또 나오잖아요. 루빈. 1년마다 나오는 이제 그걸 1년마다 내기 또 시작했잖아요. 이제 2년마다 나오는 것도 그런 것도 깨고 여러 가지를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GPU 그룹이었는데 이제 CPU가 그러니까 루빈은 그 GPU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AI라고 말씀드렸을 때 CPU와 GPU를 같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루빈 울트라는 2027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젠슨왕은 완전히 개념을 바꿔서 이제 계속 앞서가는 AI 그룹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성장을 해가는 그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히 다른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막 따라가기는 힘드니까 사실은 우리는 좀 요거를 파운드리 쪽에서 잘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위에가 이제 뭐 그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희는 밑에서 이제 잘 만드는 쪽에서 잘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는 우리 산업 쪽에 어떤 게 잘 맞는지를 잘 개발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쪽은 그쪽에서 잘 가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쪽에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그렇게 서로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같은 그룹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쪽 그러니까 TSMC가 그쪽에서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맞췄듯이 우리도 이제 펜미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쪽이 잘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 분야를 한번 독립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 방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아예 뭐 하이닉스처럼 파운드리 분야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개발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정책이. 네, 그런 생각이 빨리 그리고 이제 그 퀄 테스트를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고 그게 정확하게 어떤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 양산 체제를 맞추겠다라는 각오를 나타내는 것보다 빨리 양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오늘 또 엔비디아 이야기 나눠보면서 반도체 생태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좀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경계톡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